오늘 말씀드리고는 그 내용들은 임페리 알비올라 캐날, 멘탈 포라멘, 맨디블라 스트럭처, 템포럴 맨디블라 조인트, 그 다음에 링구알 러브, 이 한 5가지 정도의 주요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데나우스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온라인, 오프라인 그 렉처를 준비했는데요. 오프라인은 8월 이번 8월달 마지막 주에 저희가 8월 27일이죠. 27일 8월 27일, 28일 토요일, 일요일인데요. 템포럴 맨디블라 조인트에서 TMD에 관련되어 있는 연수회를 좀 가지고 합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도 그 턱관절에 관련되어 있는 세미나를 했는데 호응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실습하고 렉처하고 같이 진행을 좀 하고자 하니까요. 그때는 직접적으로 신청을 좀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클리니컬 페이셜 아나토미는 이제 임페리 알비올라 캐날이고요. 임페리 알비올라 캐날은 맨디블라 너브에서부터 출발하고 트리즈미널 강글리온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트리즈미널 강글리온에서 나와서 맨디블라 브랜치를 내서 맨디블라 브랜치 내에서 임페리어 알비올라 캐날을 통과하는 것을 맨디블라 캐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맨디블라 캐날 통과해서 멘탈 포라멘까지 오는 그 길의 방향이라든지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위치가 5번, 6번, 7번, 4, 5, 6, 7에 해당되는 부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나 사랑니를 발치하거나 대부분의 경우에 본그라프트를 하거나 그 다음에 GBR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이 일으키는 질환을 일으키는 그 임페리어 알베올라 캐날에 관련된 부분들의 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임페리어 알베올라 캐날하고 너브하고 링구알 러브, 그 다음에 오리큘라 템포랄 러브, 버칼 러브, 그 다음에 메닌지알 러브, 이런 것들이 그 기본적으로는 그 맨디블라 캐날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되는 너브들이고요. 이 너브들은 컴플리케이션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인젝을 하고 있는 보톡스, 보툴륨 톡신을 인젝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오리큘라 템포랄 러브를 인젝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킨 쪽이라든지 버칼 쪽에, 얼굴 쪽이라든지 이런데 약간의 마비 증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그 맨디블라 브랜치는 4개의 모터 브랜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 4개의 모터 브랜치는 마세터 머슬, 템포랄, 메디알 테리고이드 머슬, 그 다음에 라테랄 테리고이드 머슬을 맨디블라 너브가 모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4가지 가지입니다. 그 4가지 가지는 일반적으로 마비를 시켰을 때에는 근육의 마비 증상을 일으키게 되고, 그다음 운동 감각, 운동신경 자체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4가지 그 머슬 중에서는 다른 또 머슬에는 텐저밸리 팔라티니 머슬이나 텐저 팀파니,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 엔테리어 밸리 다이가스트릭 머슬의 엔테리어 밸리 머슬이 이러한 것들이 마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맨디블라 너브가 지배하고 있는 머슬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인지는 좀 하고 있어야 저희가 시술을 할 때나 수술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 메디알 테리고이드 머슬의 브랜치는 그 텐저밸리 팔라티니 머슬이나 팀파니 머슬, 팀파니 팔레이트에 있는 그 머슬들의 텐저밸리 팔라티니 머슬이라든지 이런 데 이너베이션 하게 됩니다.
보통 마일로 하이드 머슬은 센서리 너브하고 그다음에 모터 너브가 같이 진행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페리어 알베올라 모터 브랜치 중에서 그 다이가스트릭 머슬의 엔테리어 밸리가 그 신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 앞쪽에 해당되는 다이가스트릭 머슬이라든지 여기에 인페리어 알베올라 너브 브랜치가 마비가 되거나 문제가 일으키게 되면 음식물을 삼키는데 지장을 일으키거나 인페리어 알베올라 캐날 자체에 문제를 일으키면 목을 넘기는데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목 앞쪽 턱 밑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제대로 운동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살리베이션을 제대로 안 된다든지 침이 잘 안 나온다든지 이런 얘기들도 인페리어 알베올라 너브가 마비를 일으켰었거나 트라우마를 받게 되면 그런 증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인페리어 알베올라 너브가 임핀지먼트 되고 난 다음에 목 앞쪽이 아프다라고 혀 앞쪽이 아프다라고 침이 잘 안 나온다라고 하고 입이 마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증상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페리어 알베올라 너브에 해당되는 부분에 모터 너브는 다이가스트릭 머슬의 엔테리 밸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다이가스트릭 머슬의 엔테리 밸리는 턱의 전방 부분에 있기 때문에 혀의 밑에서 전방 부분에 있기 때문에 침이 잘 안 나온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얼얼한 느낌들이 계속적으로 침이 마른다라는 느낌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입술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침이 마르고 입이 마른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페리어 알베올라 캐날은 트리제미널 강글리온에서 나와서 맨디블라 브랜치가 나와서 롱보칼 너브가 처음에는 마일로 하이어드 머슬을 지배하는 마일로 하이어드 머슬, 그다음에 링구알 너브, 그다음에 인페리어 알베올라 너브,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그 롱보칼 너브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게 됩니다. 서드몰라를 발치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세 가지 가지를 반드시 마취를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롱보칼 너브, 그다음 두 번째는 인페리어 알베올라 너브, 세 번째는 링구알 너브, 그다음에 가끔씩 네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링구알 플레이트에 많이 붙어 있는데요. 링구알 플레이트와 마일로 하이어드 머슬의 하반까지 사랑니를 메지오버칼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디스토 링구알 쪽에다가 힘을 가해주게 되면 링구알 플레이트가 깨지면서 발생되는 너브의 그 인저리를 받는 부분이 링구알 너브인데 링구알 너브 하방에 있는 게 이제 마일로 하이어드 너브입니다. 마일로 하이어드 너브까지도 통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네 가지 가지들을 마취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니 발치를 할 때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링구알 플레이트예요. 링구알 플레이트에 3mm 하방, 그 다음에 링구알 쪽으로 2, 3mm 정도 떨어져 있는 부위에 링구알 너브가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여드시지 링구알 너브가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 링구알 너브가 지나가는 이 링구알 너브 자체가 사랑니를 포셉으로 뽑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치아가 흔들거리고 염증이 많은 상태에서 이거 금방 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포셉으로 잡고 빼게 되면 인플라메이션 되어 있는 염증성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링구알 플레이트가 붙게 됩니다. 링구알 너브와 함께. 그래서 포셉으로 잡고 뽑으면 링구알 너브가 트라우마를 받게 되고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포셉으로 잡고 사랑니를 뽑지 말라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아니면 이제 서디칼 큐렛을 이용해서 링구알 플레이트를 반드시 디태치 시켜가지고 깨끗하게 디태치 시킨 상태에서 사랑니를 엘리베이터로 뽑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여기서 파노라마를 보게 되면 이 파노라마는
제1 소구치와 제2 소구치, 특히 제1 소구치의 전방 부분에 루프를 형성하고요. 멘탈 포라멘은 제2 소구치의 에이펙스의 10mm 하방, 여기 보이시죠? 새카맣게. 그림으로 그리면, 저희가 이제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멘탈 포라멘이고요. 그 다음에 전방으로 에이펙스 갔다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모습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임페리아 알베올라 캐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대체적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보면 이게 이제 멘탈 포라멘이고요. 그 다음에 루프가 형성하는 위치는 여기까지 루프가 형성하고요. 루프가 형성해서 임페리아 알베올라 캐날이 이렇게 형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2 소구치의 메지알 쪽, 제2 소구치의 메지알의 하방, 에이펙스 하방으로 내려오면 멘탈 포라멘이 있다. 이 멘탈 포라멘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요렇게 이 부분을 데인저 존이라고 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파노라마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파노라마는 기본적으로 찍고 저는 이제 추천해 드리는 것은 콤빔시티를 찍으시라고 반드시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셜 콤빔시티 16인치 이상의 그 콤빔시티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조그마한 형태로 맨디블이나 맥실라만 나오는 형태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캐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콤빔시티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인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자 할 때 접근을 하면요. 이렇게 이제 임페리아 알베올라 캐날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니가 지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사랑니 루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니를 이제 루트를 지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3디멘셔널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컨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확인합니다. 보면 임페리아 알베올라 캐날이 이렇게 상당히 링구알 플레이트를 버칼 이제 48번 같은 경우에는 38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버칼이고 이게 이제 링구알인데요. 여기 버칼 링구알 플레이트 쪽에 딱 붙어가지고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임페리아 알베올라 캐날은 거의 대부분이 70% 이상의 링구알 플레이트에 붙어서 갑니다. 8번, 7번 갔다가 6번에 메지알 쪽 루트에서부터 휘어지기 시작해서 버칼 쪽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5번에서 전방방에서 루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5번 에이펙스 하방에서 멘탈 포라멘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버코 링구알 쪽으로 보게 되면 링구알 쪽에 있는 치아는 8번, 7번, 6번까지는 링구알 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메지알 루트에서 6번의 메지알 루트에서부터는 버칼 방향으로 맨디블라 캐날이 이동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6번, 5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버칼 쪽에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링구알 러브는 임페리아 알베올라 캐날은 전방에 루프를 형성하는데 그 루프의 전방 부분은 메지알 쪽에 있는 전방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링구알 쪽에 좀 더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디스탈 쪽에서 멘탈 포라멘을 낼 때에는 버칼 쪽으로 이동해 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4번이나 5번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자 할 때에는 임페리아 알베올라 캐날은 버칼 쪽에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7번이나 37번의 임플란트를 식립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임페리아 알베올라 너브가 링구알 플레이트에 붙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링구알 플레이트에 붙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드릴링이나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에는 에이펙스는 버칼 방향으로, 그 다음에 드릴의 접근은 링괄 쪽에서 버칼 방향으로 접근하는 방향을 항상 견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보면 이제 3차원으로 보게 되면 링괄 플레이트가 링괄 플레이트에 이렇게 붙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8번, 7번, 6번 부분, 그 다음에 앞쪽으로 멘탈 포라문을 낼 때에는 6번 메지아리에서부터 꺾여져서 버칼 쪽을 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콘빔시티, 페이셜 콘빔시티를 16인치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콘다일 부분까지 CT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섹션이나 크로스 섹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임페리얼 알베올라 그 콘다일 자체의 모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티큘라 스페이스의 네로잉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콘빔시티를 조금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악공 전달 마취를 할 때에도 임페리얼 알베올라 너브가 링굴라 상방에서 어디를 지나가는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손가락으로 버칼 레이머스를 잡고 오클루잘 플랜의 10mm 상방에다가 인젝을 하게 됩니다. 보면 10mm 상방에다가 인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니들의 길이 자체는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 게 좋겠느냐? 23mm 정도 들어갑니다. 보통 23에서 25mm까지 버칼에서부터 이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게 실제로 링괄 러브까지는 한 13mm 정도, 레이머스에서 링굴라까지는 한 13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트로몰라 패드에서부터 한 13mm 정도 된다라고 링괄 러브가 링굴라 상방이 그 정도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고요. 보통 뭐 30게이지나 28게이지의 롱리드를 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됐죠. 그다음에 더 이제 중요한 것은 링괄 러브입니다. 링괄 러브는 보통 제3대 구치의 링괄 플레이트에서 3mm 하방, 그 다음에 2.53 보통 3mm 이렇게 이제 대부분 3mm라고 하는데요. 3mm에 해당되는 부위에 해당되는 부분에 링괄 러브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엘리베이션을 쓴다고 하거나 링괄 플레이트가 그 다음에 링괄 플레이트가 붙어가지고 나올 경우에는 환자분이 링괄 러브와 붙어서 그 링괄 플레이트가 같이 빠져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뭉툭한 페리오스텔 엘리베이터라든지 이걸 이용해서 디태치를 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JMS 1997년도 그 밀러로 같은 경우에 그 저널에서 링괄 러브는 링괄 플레이트의 하방 3mm, 그 다음에 링괄 쪽으로 3mm 통과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링괄 러브의 주행 방향을 기억하고 있고요. 카데바나 맨디블라 그 CT상에서 확인해 본 결과도 비슷한 결과를 많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김희진 교수라고 연세대학교 김희진 교수가 카데바에서 발표한 논문하고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어떤 경우에는 딱 붙어가지고 1mm 하방에나 0mm 그 링괄 플레이트에 붙어가지고 가지고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링괄 러브의 이노베이션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제3대 구치에 보면 링괄 러브의 코다 팀파니 러브, 코다 팀파니의 강글리온, 서브맨디블라 강글리온이 붙어 있는데요. 이 서브맨디블라 강글리온이 붙어 있는 이유는 서브맨디블라 글랜드의 살리베이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링괄 러브가 인저리를 받게 되면 살리베이션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링괄 러브를 우리가 블록 마취를 하게 되면 침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마취를 하게 되면 침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서브맨디블라 강글리온을 자극했기 때문에 살리베이션이 많이 되게 됩니다.
제1대 구치에서 이제 보게 되면 링구알 러브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마이올로 하이오이드 머슬의 상방에는 있지만 서브맨디블라 글랜드나 서브링구알 글랜드, 서브맨디블라 글랜드, 특히 서브링구알 글랜드의 하방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1대 구치에서 보게 되면 서브링구알 글랜드 밑에 하방에 있기 때문에 제1대 구치하고 링구알 러브하고는 아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1대 구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임페리얼 알베올라 캐나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위치 자체는 링구알 플레이트에 붙어서 가고는 있지만 메디알 루트 쪽에서는 버칼 방향으로 가로질러서 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1대 구치의 디스탈 루트에서 잘랐을 때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에 링구알 플레이트에 붙어가지고 지나가는 임페리얼 알베올라 캐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링구알 러브는 이렇게 서브링구알 글랜드의 하방에 통과를 합니다. 이 하방에 통과를 하면서 크로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서브맨디블라 글랜드 덕트의 왈톤스 덕트까지 가는 서브맨디블라 글랜드 덕트하고 링구알 러브가 교차하게 됩니다. 이 교차점은 제2대 구치, 제3대 구치나 제2대 구치의 지역에서 링구알 러브가 교차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제2대 구치에서 교차를 하게 됩니다. 제2대 구치 하방에서 교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브링구알 글랜드를 제거한다거나 했을 때 플렁징 라닐러라든지 서브맨디블라 글랜드를 제거를 하고자 할 때 링구알 러브와 그다음에 스텐센스 덕트가 교차하는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서브맨디블라 글랜드를 제거한다거나 플런징 나눌라를 제거할 때 아주 중요한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링구알 러브의 제3대 구치를 발체하면서 링구알 러브의 데미지를 입는 경우는 한 2%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경우예요. 템포럴 그 데미지를 맞는 경우가 한 2% 정도고요. 한 13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사랑니 발치하고 난 다음에 혀가 이상해요 라고 했을 때 잘리지만 않는다면 환자분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보통 3개월 이내에 대부분 다 돌아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링구알 러브 주변에다가 덱사메타손이나 이런 것들을 인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뉴론틴을 처방을 해주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빠른 회복들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면에서 보는 하치조 신경인데요. 하치조 신경이 나오면서 루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 그림으로 그려서 보게 되면 임페리얼 알베올라 캐널이 이렇게 지나와서 앞쪽으로 왔다가 상방으로 이렇게 루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 다시 그리면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전방으로 갔다가 루프를 형성해서 윗상방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방 루프에 해당되는 이 메디알 루프는 멘탈 포라멘에서의 거리가 대체적으로 2mm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희진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한 2.5mm까지 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3mm 정도 그 데인저 존을 일정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하지만 기존에 계속적으로 임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2mm 정도만 가져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카데바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카데바는 대체적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카데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변형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나가서 링구알 러브와 버칼 러브의 위치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맨디블의 하방에 마일로 하이드 머슬 하방에 언더컷이 있다라는 겁니다. 맨디블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언더컷이 있어요.
이 언더컷을 통과하는 아터리가 페이셜 아터리가 있습니다. 이 페이셜 아터리는 맨디블라 노치에서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 맨디블라 노치는 어디에 있냐면 제1대 구치, 제2대 구치의 하방에 맨디블라 브랜치를 내게 되는데, 맨디블라 페이셜 브랜치를 내게 되는데, 제2대 구치나 그 다음에 제1대 구치 부분에 임플란트를 신입했을 때 이렇게 링구알 러브를 통과를 해서, 링구알 플레이트를 통과해서 임플란트를 가끔씩 신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신입을 이렇게 하느냐? 지난번에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임플란트를 신입하는 위치를 표시를 할 때, 되도록이면 표시를 하실 때, 링구알 드릴링을 하실 때 링구알 쪽에서 버칼 방향으로 이렇게 신입을 하셔야 되는데, 앞에 치아하고 똑바로 씹는다라고 생각하기에 대해 평행하고 똑바로 씹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입을 하시게 되면 인페리어 알베올라 캐나르 링구알 플레이트를 통과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링구알 플레이트를 퍼포레이션 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페이셜 아터리를 럽처 시켜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드리링 하고 난 다음에 브리딩이 너무 많이 된다거나 임플란트를 신고 난 다음에 목 밑에가 부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제2대 구치나 임플란트를 신입하고자 할 때, 제2대 구치에 임플란트를 신입하고자 할 때에는 드릴링은 링구알 쪽에서 버칼 방향으로 하라.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임플란트를 신입할 때. 이걸 수직 방향으로, 맨디블의 수직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신입한다거나 드릴링을 하게 되면 링구알 플레이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이 붙어 있는 하방을 통과하면서 블리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인페리어 알베올라 캐날이 통과해서 전방 부분에 루프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제2 소구치에 메지알 쪽에서 멘탈 포라멘이 나온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방 루프 형성해서 갈 때 링구알 러브는 인페리어 알베올라 러브는 링구알 플레이트를 부착해서 가다가 제1대 구치의 메지알 루트에서는 버칼 방향으로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이너베이션하는 인페리어 알베올라 캐널을 이너베이션하는 러브 자체는 혀, 그 다음에 링구알 러브 부분이라든지 진지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멘탈 포라멘에 블럭 마취를 하게 되면 로어 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마비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인페리어 알베올라 러브의 6번, 7번의 임플란트를 신입했을 때 인페리어 알베올라 러브를 임핀지먼트 하게 되면 혀 쪽과 그 다음에 링구알 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버칼 쪽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특히 이제 링구알 쪽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너브의 인저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보면 이제 맨디블라 포사 하방에 이 맨디블라 포사가 제2대 구치의 임플란트를 신입할 때 맨디블라 포사가 언더컷이 있는데, 이 언더컷을 뚫고 임플란트가 신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칼미씨 최근에 이제 사판이 나왔는데요. 사판 해석본이 나왔는데, 사판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버시네이터 머슬이나 그 다음에 버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버칼 페패드인데요. 버칼 페패드가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칼 페패드는 가끔씩 페이셜 쪽에 이제 버시네이터 머슬의 상방 부분에 있는데요. 상악에서 하악까지 이렇게 버칼 페패드가 있기 때문에 상악에 사이너스에 퍼포레이션이 발생되면 이 버시네이터 머슬을 약간 디태치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버칼 페패드를 빼내가지고 링구얼 플레이트 쪽 하방에, 플레이트 하방에다가 넣어서 수처를 하게 되면 사이너스를 퍼포레이션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막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칼 페패드의 위치라든지 기억을 좀 하시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제1대구치나 제2대구치의 버시네이터 머슬을 살짝 디태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버칼 페패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버칼 페패드를 하방으로 돌려서 사이너스의 퍼포레이션 된 부분을 막아주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씩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들을 하는, 사이너스 리프팅을 할 때에도, 윈도우 리프팅을 할 때에도 막아주는 역할들을 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맨디블라 포사 부분에 언더컷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 언더컷이 가장 역할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맨디블 임플란트가 식립했을 때 임플란트가 퍼포레이션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덴츄러스 리치를 가지고 있는 무치약 부위에서는 상당히 언더컷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 임플란트가 어느 방향으로 심하냐면 링구알 쪽에서 버칼 방향으로 거의 코텍스 붙어가지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칼 플레이트 쪽에 가깝게 식립한다라고 생각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이덴츄러스 리치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링구알 쪽에서 버칼 방향으로 버칼 플레이트에 붙어가지고 임플란트를 식립한다라고 생각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뒤쪽에서 본 모습이고요. 제2대구치의 위치를 잘 기억하고 있기를 바라시고요. 커베이처가 생겼을 때 링구알로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테이블, 오클루잘 테이블 자체가 링구알 쪽으로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링구알 쪽에서 버칼 방향으로 드릴링을 해주시고, 오클루잘 플랜 자체도 링구알 쪽에서 버칼 방향으로 틸팅되어 있는 것들을 반드시 구현하시는 게. 그 다음에 맨디블라 캐널이 통과하는 제2대구치와 제1대구치 사이에다가 커팅하게 되면, 크로스 섹션을 하게 되면 이 링구알 플레이트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링구알 플레이트가 링구알 플레이트에 붙어가지고 임페리얼 알베올라 캐널이 통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2대구치를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임페리얼 알베올라 캐널은 링구알 플레이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에이펙스, 임플란트의 에이펙스 방향은 버칼 플레이트에 가깝게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링구알 플레이트의 맨디블라 포사 자체가 상당히 언더컷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상을 초월하게 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너무 맨디블의 오클루잘 플레이를 너무 수직으로 식립하게 되면 거의 퍼포레이션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링구알 플레이트를 통과하는 임페리얼 알베올라 캐널을 임핀지먼트 할 수가 있습니다. 47번, 37번을 식립하실 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링구알 쪽에서 버칼 방향으로 에이펙스는 버칼 플레이트를 닿는다고 생각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이제 덴시티인데요. D1, D2, D3, D4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임플란트도 결국에는 식립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임플란트도 5분의 4, 5분의 3 이상이 메로우에 잠겨져 있습니다. 코텍스를 통과하는 것은 2mm나 3m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80%에 해당되는 부분이 임플란트의 서피스는 메로우에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로우에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을 일으키는 뼈세포인 골모세포가 파골세포와 함께 임플란트 표면에 부착하고 난 다음에 골세포로 변환되면서 코텍스를 형성하는 과정,
이것을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피질고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표면에 스레드와 스레드 사이에 코텍스를 형성한다.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오스테오사이트화 되면서 코텍스를 형성하는 과정을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